myself to a chord, waiting for the day that you come back to me. You know that I don't give a fuck about appearances. Been hearing things about you. You've been dreaming. Come with me, I'll help you wake up. 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이티비의 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이티비의 꾼입니다. 오늘은 캐논 카메라 비교 콘텐츠 100만원 미만부터 100만원 중반 그리고 300만원에 육박하는 카메라까지 캐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메라 3대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M50부터 구매해서 순차적으로 RP 구매하고 그 다음에 R6까지 구매해서 장시간 동안 써봤기 때문에 특히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돈이 좋은 것이야.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지금 어떤 모습이 제가 가장 이쁘게 나오나요? 보시는 것처럼 유튜버 입문자분들은 M50만 하더라도 유튜브 촬영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퀄리티를 보여주기 때문에 M50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카메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영상의 느낌, 퀄리티는 달라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R6가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제가 이 3대의 카메라 모두 다 직접 구매한 만큼 정말 자세히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 영상에서는 사진보다는 영상 위주로 다룰 거고요. 너무 딥하지 않게 제가 쓰는 영상 촬영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꼭 참고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캐논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부터 간단하게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문하실 때 소니를 사야 되나 캐논을 사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해드리면 AF는 소니고요, 색감은 캐논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 장비를 꾸준히 업그레이드 하면서 중간에 한번 소니로 갈아탈까 소니의 막강한 AF 능력에 유혹이 될 뻔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캐논을 선택한 이유는 색감이 너무나 이뻐서요. 물론 후 보정으로 소니도 촬영한 다음에 루메트릭 컬러를 이용해서 보정할 수 있지만 후 보정 자체가 단 한 번이라도 배우기 싫으신 분들, 그 과정 자체가 귀찮으신 분들은 소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밝은 컬러를 가진 캐논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소니는 제 눈에 봤을 때는 뭔가 좀 시네마틱한 그런 느낌이라면 캐논은 브이로그라든지 좀 밝은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 좀 따뜻한 색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추천해주고 싶어요. 사실 제가 캐논 제품을 입문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가전주부님이 예전에 한번 EOS RP를 리뷰한 적이 있는데 원래도 아름다우시지만 훨씬 더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처럼 피부 감은 사람도 저렇게 좀 밝게 나오나? 라는 기대감 때문에 구매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딱히 보정을 하지 않는데도 지금 영상 색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스위블 터치 스크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1인 크리에이터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필수적인 게 혼자서 촬영할 때 내 모습을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거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소니 카메라의 경우에는 고가의 카메라에는 스위블이 들어가 있지만 보통 틸트인 경우도 많단 말이죠. 틸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촬영 방식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카메라 위쪽에 붐 마이크를 달아 놓는데 소니 틸트 방식은 위에 마이크 달기가 굉장히 좀 번거롭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영상 비교 한번 보고 가시죠. 자, 3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오프닝 때 보여드렸던 영상의 정답은 왼쪽부터 M50, RP, R6였습니다. 차이를 느끼시겠나요? 솔직히 4K까지는 굳이 촬영하지 않더라도 풀 HD에서도 굉장히 새 제품의 영상의 질감이 다릅니다. 저는 이 R6를 최근에 구매했는데 맨 처음에 촬영했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애플워치하고 갤럭시 워치 이 둘 중 뭐 사야 되냐, 이걸 다 R6로 촬영을 했는데 영상 색감이 따로 보정을 안 해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마치 광고를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 그것도 이제 FHD로 찍은 건데 영상 퀄리티는 정말 만족했습니다. 다만 R6나 RP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너무 현실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M50이 살짝 좀 뿌연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약간 너무 디테일한 것보다 뽀샤시한 느낌 좋아하시면은 M50도 굉장히 훌륭한 선택일 거예요. 자, 그러면 M50부터 자세히 한번 볼까요? M50은 미러리스 입문자용 제품으로 가성비로 따졌을 땐 굉장히 훌륭합니다. 가격도 100만원 미만으로 렌즈 포함해서 구매할 수 있고요. 화소는 2410만
많아서 ISO는 25600까지 지원하고 터치 화면을 제공하고 있어서 편리하게 내가 조작할 수 있고요. 듀얼픽스 AF,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주는 오토포커스 기능이 들어가 있고 초점 영역도 143개를 지원합니다. 동영상 찍을 때 동영상 서버 AF를 통해서 좀 더 원활한 AF가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거는 인물 트래킹 AF로 특히 인물 중점으로 찍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AF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유튜브 입문자분들에게 필요한 기능은 웬만큼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콤팩트한 크기와 무게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나 휴대성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죠. 이 카메라는 굳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여행을 가시거나 놀러 가실 때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굉장히 콤팩트한 카메라입니다. 사진 느낌도 괜찮은 느낌을 구현하고요.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SD카드 슬롯이 하단부에 배터리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각대에 놓고 쓰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SD카드를 분리할 때 삼각대하고 굳이 분리해줘서 빼야 되거든요. RP 같은 경우에는 바디가 큰 만큼 삼각대에 설치한 상태에서 SD카드나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데 M50은 그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그냥 기다란 거치대 형식으로 쓰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많이 구매하시는 14, 45mm 렌즈가 인물을 찍을 때는 괜찮은데 45mm밖에 줌이 안 되기 때문에 UFO 샷으로 카메라 거치대가 노출이 안 되면서 찍기에는 줌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M50을 쓰시더라도 UFO 샷까지 찍고 싶다 하시면은 넉넉하게 105mm 정도까지는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상도 지금 찍고 있는 거는 1080p 60프레임인데 4K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4K는 24프레임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고요. 크롭이 된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카메라를 아끼시는 분들, 남들보다 다르고 품격 있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만 집중하세요. 바로 자이스 렌즈 와이프로 언제나 어디서나 깔끔하게 렌즈 관리를 도와드릴게요.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주머니 속에 쏙 꺼내서 뜯고 닫기만 해주면 여러분들의 마음처럼 청결한 상태로 바뀐다고요. 사용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접힌 상태로 한번 닦아주시고 펼쳐서 말끔하게 한 번 더 닦아주시면 끝나는데요. 혹시 렌즈만 닦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안경까지 렌즈와 유리와 관련된 제품들은 모조리 살균 99.999%로 깔끔하게 관리해드릴게요. 스마트폰 쓰다 보면 지문이 많아서 굉장히 싫다고요. 그럴 땐 자이스 렌즈 와이프만 꺼내서 깔끔하게 한 번만 닦아주세요.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 나와서 한 번만 닦아주기만 했는데도 청결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 기분마저 개꿀딱. 미국에서도 넘버원을 달리는 제품 카메라 렌즈 자이스 렌즈 와이프로 여러분들의 미래처럼 항상 맑고 깔끔하게 관리하세요. 광고 끝. 자, 그 다음에 RP입니다. 특히 이 카메라는 제가 가전주부님 영상을 보고 반한 만큼 인물에 있어서 역대급의 색감과 퀄리티를 보여주는데요. RP는 풀프레임 미러리스인데요. 여기부터는 전문가용으로 취급합니다. 유효화소는 2602만 화소, ISO는 4만까지 지원, 하이브리드 AF, 초점 영역은 4779개나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크기도 크고 무거운데요. 특히 렌즈가 진짜 무거워요. 제가 쓰고 있는 렌즈가 가장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24 105mm인데요. 이 렌즈 가격도 어마무시한데 무게도 많이 무겁고 그리고 한번 떨어뜨려서 깨졌을 경우에는 수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취급하시는데 진짜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밖에서 한번 촬영하다가 이렇게 들고 갔는데 살짝 떨어뜨린 거예요. 위쪽에 이제 삼각대하고 카메라 나사가 좀 풀렸었나봐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살짝 렌즈에 금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용되나 보다 했었지만 바로 사망했습니다. 강남 캐논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거기서도 수리비가 구매 비용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고 그냥 새 거를 구매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치즈 크러스트. 그리고 이 제품도 4K 24프레임을 촬영이 되는데 역시나 일부 크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두 카메라는 4K는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R6도 4K를 한번 찍어봤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쓰는 자막 프로그램이 밴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4K까지 화질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1080p 화질로만 찍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물 AF 지원하고요. 이 제품부터는 동영상 디지털 IS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손떨림 방지를 한 번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손떨림 방지를 강하게 잡을수록 크롭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화면이 잘리지만 그래도 짐벌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준수한 손떨림 방지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R6입니다. 사실 여기부터는 굉장히 좀 고가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이 구매하시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격만큼 퀄리티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캐논을 대표하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이기 때문에 영상의 느낌은 굉장히 훌륭했는데요. 유효 화소는 2010만, ISO는 102,400까지 지원하고요. 듀얼픽셀 시모스 AF2를 지원해서 굉장히 빠른 AF를 지원하고 초점 영역도 1053개나 지원합니다. 시모스 센서를 통해서 야간에서 찍을 때도 노이즈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끔 찍을 수가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확실히 R6가 노이즈가 적죠. 거기에 이 제품은 4K 5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최대 8스탑의 IS 손떨림 방지까지 지원하죠. 그래서 짐벌 없이도 사용해도 될 만큼 괜찮은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카메라가 정말 치명적인 아쉬움이 있는데 4K 50프레임도 촬영이 되지만 사실상 4K로 찍을 수 있는 분수가 30분밖에 되지 않아요. 30분만 찍어도 카메라가 열받아서 촬영을 못한다고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저처럼 이게 실내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도 촬영했을 때 이 정도밖에 못 버티면은 더운 날 야외에서 찍으면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겠죠. 아마 이런 고가의 카메라를 찾으시는 분들이 4K로 고해상도의 영상을 찍고 싶어서 구매하실 텐데 30분밖에 촬영을 못한다는 건 진짜 치명적인 아쉬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이거를 300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도 풀 HD로만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굉장히 고가인데 대비해 소재가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RP나 M50이나 똑같은 소재의 바디를 R6가 쓰고 있다는 거, 이것도 많은 사용자분들이 아쉬움점으로 꼽는 대표 아쉬운 점 두 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제품을 찍을 때는 혜영님한테 배워서 35mm 단렌즈로 찍고 있는데, 이렇게 단렌즈를 구매하시면 제품을 찍을 때 뒤에 있는 배경하고 피사체하고 아웃포커싱이 좀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제품을 집중시킬 수가 있고요. 제품의 느낌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옵니다. 어쨌든 셋 다 FHD로 찍어도 R6가 훨씬 더 퀄리티는 좋은 건 정말 확신합니다. 한 가지 꿀팁 드릴게요. 이 부분 센서 때문에 뷰파인더가 계속 활성화돼서 밑에 디스플레이가 꺼져 촬영하시기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뷰파인더 끄는 방법은 메뉴 설정에서 공구 아이콘 누르시고 표시 설정, 디스플레이 설정을 수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캐논 인기 카메라 새 제품을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제품을 구매하실 때 이제 보통 사이트에서 렌즈 미포함으로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문자분들은 반드시 렌즈 포함으로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경제적 여유가 되신다면 맨 처음부터 R6 같은 RP 같은 이런 좋은 카메라를 쓰면 좋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 유튜버 입문자분들은 내가 아무리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밤새서 영상을 만들어도 처음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조회수가 굉장히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때문에 부담되는 너무 큰 투자보다는 M50 정도로 시작을 하고 반응이 좀 괜찮다 하시면은 RP, 그 다음에 R6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재미도 있고 현명한 소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신혼집도 너무 갖춰져 있는 것도 좋지만 둘이서 정말 알콩달콩 해가지고 혼수를 하나씩 드리는 것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물론 전 결혼 안 했습니다. 아무튼 입문자분들은 M50, 그 다음에 RP 수익이 정말 많이 난다 하시면은 R6까지 넘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무조건 처음부터 러너님 정도의 퀄리티를 내보겠다 라고 하시면은 R6를 가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겁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만 할 뿐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셨으니까 내가 좀 돈 들이더라도 영상 퀄리티는 맨 처음부터 높이고 싶다 하시면은 고가의 카메라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R6를 쓰다 보니까 이제 이하의 카메라들은 못 보는 눈이 되어버렸. 아, 그리고 마지막 진짜 꿀팁, AF는 소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수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이티브의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